아로마 오일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는 거를 느껴서 이 향으로 사람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전 세계에서 바잉을 하거든요. 알고 잡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직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나요? 네. 네.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윤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윤지라고 합니다. 특이한 게요. 이전에는 외국계 회사 비서로 일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도 하셨어요. 야, 진짜 알고 잡수에 정말 필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일의 만족도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윤지님. 그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0대, 3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어쨌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느 날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갔는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아로마 오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로마 오일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확 풀리게 하는 거를 느껴서 이게 뭐지? 라고 시작을 했고 아로마 테라피 학원이 있었어요. 수업하는, 강의하는. 그래서 저거다 싶어서 들어가서 무작정 정말 이거 배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긴 시간을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보내셨는데요. 이전 경력보다 오히려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의 경력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의 원인과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건데 비서로 일할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입이 좋았고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월급이 좀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족도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매일 출근했어요. 근데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이거는 내 일이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가는 발걸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다음에 자다가도 그 오일과 그 오일이 만나면 너무 좋을 건데 하는 막 그런 그 즐거움이 굉장히 계속 샘솟으니까 뭐 마치 애인을 만나듯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이제 1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벌써?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럼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만족도겠네요. 그렇죠. 삶의 만족도, 그 가치관의 변화. 자, 18년 정도 되셨어요, 선생님께서요. 그리고 그 아로마 테라피 초급 교재를 공동 저술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서된 거라고 하셨나요? 최초라기보다는 굉장히 자료들이 저희 나라에서 오리지널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프랑스, 프렌치로 된 저서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짧게 번역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 책으로 모아서 저희 선생님들 몇 분이서 이렇게 공동 저술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 초급 교재가 흔하지 않을 때 이제 공동 저자로 저술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저술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 저희에게는 이제 한의학이 있고 중국에 중의학이 있듯이 이제 유럽에서는 허벌리즘 그다음에 허벌에 관련한 것들이 대체의학으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역사가 꽤 길거든요. 이제 그 각국,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거기서 자생하면서 에너지를 주고 약효로서 효능을 갖는 식물들은 무수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감초나 당귀나 어떤 약재들이 있듯이 그들에게는 또 지중해 바람이 좋고 또 이렇게 토양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허브들이 조리용이었어요. 상하지 않게 방부. 그리고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먹고 구토가 있을 때 찌어 먹고 다려 먹었더니 좋았더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동굴 벽화에서도 허브를 약용으로 썼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허브에 대한 약용으로서의 효과를 유럽인들은 되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발전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대체의학, 가정의학, 그다음 홈테라피, 그다음에 마더테라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내가 그거를 끓여 먹던지 아니면 이 오일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오일들로 이제 미리 예방의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일본을 통해서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외국 서적들을 번역해서 겨우 보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저희 이제 협회에서 이것들을 한번 제대로 묶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 의사, 아로마 테라피 학 박사님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의학계 또는 어떤 화장품 업계, 향료 업계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었을 때는 저는 이 향으로 사람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이것으로 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완화되고 어떤 삶의 질이 높아져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분야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의학이나 그냥 정말 서양의학에서의 문턱을 너무 높여놔서 함부로 이걸 처방하거나 먹게 하거나 쓰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과도 또 다른 풍토예요. 자, 그러면 화장품 개발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결국은 원료예요. 좋은 원료. 네, 천연에서 온 유기농급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내가 쓸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쓰지 못할 걸 판다. 물론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나의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먹을 거, 쓸 거, 바를 거를 한다고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상업화가 너무 이렇게 심화되면 저는 이 일을 더 오히려 어쩌면 화장품 출시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원료를,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전 세계에서 바잉을 하거든요. 로즈 오일은 이제 뭐 이란에서, 터키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이걸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하지. 나는 로션을 만들 거니까 어떤 거 뭐 시중에 떠다니는 그 레시피들을 취합해서 대충 끼워 넣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장인 정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네. 이전에 외국계 회사 비서도 하셨었고 공인중개사도 일을 하셨었는데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이 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어요? 일단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공인중개사를 했을 때나 회사에 매여서 어떤 직책을 할 때는 스트레스죠. 더 잘해야 되고 그냥 잘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는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기쁜 거. 네, 그런 거죠. 결국에는 내려놓는 거. 이것을 하라고 권한다. Yes or no? 요즘 트렌드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넌 너무 소중해. 라는 말 하는데 저 그거 별로예요.